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우리 정혜연 TV로 이제 정혜연 선배와 제가 이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야권 단일화, 부동층, TV 토론 등의 뭐 여러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두고 너나 할 것 없이 2030 세대 표심 향배가 중요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선거인단 안에서 차지하는 숫자가 많고 유독 부동층이 많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30 MZ 세대라고 하죠. 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이제 정혜연 선배가 이번 달에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사 쓴 지 한 달 됐으니까 그동안 또 많이 바뀌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큰 뼈대는 안 바뀌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만나본 MZ 세대들, 네. 2030 세대들 중에는 투표 전날이 돼야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라는 응답이, 네. 물론 제가 뭐 모든 2030 유권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 네. 그 표본을 추려서 하는 심층 이제 인터뷰라고 하죠. 했을 네. 때 한 70% 정도가 네. 전날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해서.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 네. 벼락치기를 해서 이제. 네. 그때 가서 누가 마음에 보면 네. 드는지 이제 하겠다. 뭐 좋게 얘기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검증을 해보겠다. 네, 뭐 장고를 한 끝에 하겠다.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하는데 예.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드려야 될 게, 그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선 일단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 2030 세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네. 2030이 암울한 미래를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보수당 때문이다. 그들은 네. 권력 지키기에 급급해 서민을 돌보지 않았고 네. 역사를 왜곡했고 기득권 특혜를 누렸다. 네. 민주당이 뒤늦게 정권을 잡아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보수가 박아놓은 뿌리가 너무 단단해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네. 고로 서민, 약자, 힘없는 사람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쭉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 네. 참 논리가 좋은 네, 논리예요. 논리예요. 근데 이제 서민 약자 힘없는 사람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뭐 이제 힘없는 사람을 뭐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고 뭐 네.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은 그랬다는데 어쨌든 예.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대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문재인도 싫고 민주당 행태가 싫다. 네.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 퍼주기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으로 나라 꼴 박살내고 부동산 가격 폭등했고 내로남불로 일관한다. 전혀 반성이 없는 그들을 찍을 수 없다. 그렇네요. 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누가 뭐를 잘해서 뽑는다가 아니라 네. 서로가 싫어서 그렇죠. 이쪽을 뽑는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아까 최 기자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모르고 네. 민주당도 모른다. 보수 진보라는 것도 모르겠다. 네. 내가 투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누구를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은데 그래도 제3지대에 있는 저 사람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이 좀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하니까 안철수를 찍겠다. 네. 보통 요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낮으면 네. 이제 알아서 이제 국민들이 단일화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걸로 갈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신기한 게 지금 우리 정혜연 선배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뭐 이 대장동 때문에 나는 이재명이 싫다,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싫다 이런 의견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뉴스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네. 뭐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얼마나 이제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3명이나 뭐 유명을 달리했고 네. 막 대장동 때문에 난리였죠. 네, 그렇죠, 특검해야 된다고 난리였고 네. 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네. 대해서도 김건희 리스크라고까지 했죠. 그렇죠. 뭐 MBC에서도 그렇게 했고 네. 또 요즘은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네. 또 이제 뭐 법인카드 유용 또는 뭐 그런 문제로 계속 이게 리스크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참 이 MZ 세대들은 희한하게도 네. 이들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정한 거네요. 뭐 지금 요번 대선이 네거티브 선거다 막 이러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뉴스 보면 야 이런 사람이 무슨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 발끈하죠. 아니 수신제가 진짜 뭐 치고 평천하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입에서 수신제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벌써 이렇게 MZ 세대들은 저를 보면서 꼰대다. 습니다.
아. 네,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냥 어차피 정치인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사과를 하면 된다. 네. 이재명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는데 네. 윤석열은 그냥 빨리 하면 될 걸 질질 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생활까지 들어가면 불법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개인의 문제일 뿐이고 공적인 건 공적인 거고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둘 다 사건 사고 일으키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누가 누구 보고 낫다고 말하고 누가 못하다고 말을 하느냐. 네. 이재명 아들 도박이나 윤석열 와이프 이력 조작이나 같은 거 아니냐. 흠이라는 건 누가 더 나올 것도 모자랄 것도 없다. 어차피 문제 많은 후보라는 건 우린 다 안다. 외국은 이혼해도 괜찮고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랑 살아도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만 이러느냐. 뭐 어른들이 우리나라랑 외국 정서가 다르다고 하는데 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머리 색깔이나 피부색 정도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희한하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참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는 배종찬 그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은 네. MZ 세대의 특징을 탈이념, 탈정당, 신이익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조금 이렇게 이 배종찬 그 소장 얘기를 그 머리 이렇게 위로 올리고 다니시는 배추머리 분이잖아요. 네. 이분 설명을 좀 더 쉽게 하셔서 제가 좀 네. 소개를 할까 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이분이 보기에 20대는 경쟁 사회에서 소외된 백조 같은 세대입니다. 집에서는 귀여움을 받고 네. 존재감이 있게 자랐는데 사회에 막상 나와보니까 자기들이 별로 존재감도 없고 계속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피해를 입었다고 자기들은 막 집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애지중지한 다 애들이 하나 둘 세대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예전에 왜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저기 책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네. 이 배종찬 소장은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이 오늘날의 20대는 청춘이니까 아프다. 그런 세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집안이 좋아도 부모가 건물주여도 아니 부모가 저기 그 생활수급자여도 모두 다 아프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40대가 되어서도 계속 아플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우자 문제에 어떻게 꼼짝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들이 정말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우리는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꿈쩍하지 않아야 된다고 느끼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문제가 있던 말던 내가 살아가는데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내가 돈 버는데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마인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랑. 굉장히 그 성향이 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청년주택 200만 원을 짓는다. 아마 대선 후보들은 이거를 2030 표심을 잡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뭐 신혼부부들에게 등록한다, 무슨 특별도시를 만든다. 결혼하기가 어려운데 신혼부부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분석 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MZ 세대에는 먹히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청년주택 200만 호가 내 집이 될지 아닐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집을 주겠다 그래야지. 그렇죠. 당신한테 집을 주겠다 해야지 뽑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내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줄게. 그러면 지금 내가 대학 다니고 있으면 등록금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 반으로 깎아주면 내 등록금도 깎아주겠다. 근데 청년주택 200만 원은 저 집이 내 집인지 내 친구 집인지 모르는데 내 친구 집인데 내가 왜 찍어? 심지어 친구가 집을 얻게 되고 자기가 못 얻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건 뭐 MZ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에서 만약에 이게 청년 공약이라고 만약에 내놓으신다면 별로 먹히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를 한 입장에서. 제가 아마 이 워딩 때문에 굉장히 또 댓글로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2030의 예를 들어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2030들을 잘 아는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에는 아마 본인도 30대니까. 그러니까 2030한테는 뭐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듣고 생각이 떠오른 건데 완전히 얘기를 해야 돼요. 확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네를 위해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그 2030 정책은 20대 2대남 너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뭐라 하면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조금 별로 먹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여가부는
많은 20대들이 아 굳이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굳이 뭐 폐지를 하면 좋지만 또 안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국힘당에서 제일 먼저 내놓은 게 여가부 네. 폐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자기네들한테 직접 이게 오진 않지만 네. 그 여가부 폐지라는 네. 그 약간 상징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 그 정치 이제 분석가들 입장은 차라리 암호화폐를 뭐 세금을 뭐 저기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 대부분 하니까. 왜냐하면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하고 있고 또는 잠정적으로 내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을 1년 유예해 준다는 것보다 아예 막 과세하지 않겠다. 네. 그럼 여기에는 열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인류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신인류라기보다 원래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 뭐 더 오래된 분들도 자기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건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표현하는 게 혹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뭐, 게 있었죠. 뭐 이렇게 혹시 오해를 받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표시하는 거죠. 저희 또 이런 방송을 보시면 아마 댓글로 뭐 얘들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어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이것도 흐름의 하나라고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들어요. 그런 비판을 하시기 전에 네. 그 자제분들을 먼저 이제 설득을 시키고 이제 공식적인 비판을 해야지 본인의 가족들도 설득을 못 하는데 다른 타인의 가족을 뭐 지적한다? 그렇죠. 이건 좀 그러니까 약간 아마 어려운 어떻게 보면 거죠. 또 네. 이렇게 또 기성세대들이 또 이렇게 이들을 잘 이렇게 올바른 정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거 그런 탓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끝나면 기존의 정당이 존폐일기에 몰리고 아예 뭐 사라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 이탈리아에 2009년에 생긴 신생 비주류 오성운동 정당이나 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뭐 제2의 프랑스 혁명 같은 구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997년도까지는 영호남 선거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2002년 이후에는 이제 이념 선거. 그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특히 MZ 세대들이 주축이 되는 때에는 정말 기존에 있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정당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인터넷 무료 아니면 통신비 반값 이런 아주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역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이런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생명도 네.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각 세대가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인구층을 이루면 이렇게 뭐 확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제2의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이제 뭐 조금 저는 이렇게 또 꼰대라고 할 텐데 저는 아직 약간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좀 남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의 생각보다는 대장동이나 네. 김건희 리스크 또는 김혜경 리스크들이 별로 MZ세대에는 안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 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판 분석하는 분들도 이런 이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대장동이니까 뭐 이재명은 안 될 거다, 김건희니까 윤석열은 안 될 거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MZ세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MZ세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